오늘 첫 번째 강의는 캔들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기술적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라는 화면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땡겨서 놓고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1.91%의 상승.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처럼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편입하시는 걸 겁니다. 저 또한 이런 종목 사고 싶고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게 뭐죠? 캔들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캔들만을 가지고 이 종목을 가장 바닥인 저점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런 화면이 되겠는데요. 저점에서 편입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이 다른 분석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는 캔들만을 놓고 잡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신 이후에 과연 이것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맞죠? 311.91%의 상승. 하락은 대단했어요. 72%의 또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상 좀 업황의 문제도 있긴 했지만은 당시에 과열권이었던 증시시장의 문제도 좀 있었죠. 어찌되었든 지난해 말까지 기준에서 88.42%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깡통까지는 아니더라도 10분의 1 토막이면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어갈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바닥과 고점에서 과연 캔들의 흐름, 그 하나만 가지고 편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어느 구간에서부터 볼까요? 당연히 이쪽에서 먼저 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박스 그려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물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단기 반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셨다면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러 거래량이나 이평선이나 아무것도 넣어드리지를 않았는데 캔들만 가지고도 편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아쉽지만요, 별 하나짜리의 관통형이 떴습니다. 물론 하나만 놓고 볼 때 양봉도 있고 옆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캔들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 신호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구간이니까 아래 보여드리지 않는 부분,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됐겠죠. 그 이후에 조정 이후 나오는 부분은 강력합니다. 별 3개짜리 망치형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2개와 3개 캔들을 놓고 또 다른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의 강한 상승 추세의 반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편입 혹은 여기에서 편입, 그 이후에 이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분명하게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그려드렸는데요. 고점에서 음봉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음봉이 나오기 직전의 흐름들 놓고 보시면 양봉도 크게 발생돼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서 올라올 때보다 봉 자체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 상단에서 고점을 포착할 때 나타내는 캔들 모양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캔들이 커졌다고 했는데 커진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커진 캔들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봉 하나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강력한 하락 추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먼저 유성형이 나왔어요.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 빨간색인데 빨간색 유성형이 나왔는데 왜 떨어지냐? 빨간 그림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강력한 하락 반전 신호라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형입니다. 이름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교수형, 행인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을 달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벌써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앞전에도 벌써 교수형이 마찬가지예요. 꼬리는 일부 달렸습니다만 빨간 색깔 교수형이 발생되면서 최고점을 형성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만 가지고 단타만 칠 수 없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캔들이 마저 떨어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흐름. 다시 한번 수익률 강조드릴까요?
수익률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 311%, 하락률 놓고 보시게 되면 88%. 굉장한 등락이 나온 종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 먹잇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1차 상승 구간에서의 편입이 캔들만을 가지고 가능했느냐. 오히려 일봉보다는 더 깔끔한 캔들 모양들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자, 보시면은 관통형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역전된 망치형, 역망치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망치형. 세 가지나 주봉상에서는 발견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급등 종목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중기 종목으로도 적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놓고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옆에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편입을 못했다. 이 구간에서는 바닥권에서 상승 장악형이라는 그러한 캔들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놓고 보실까요? 여기서 또 나오죠. 망치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모습. 적산병이 나오고 시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이 됐다는 겁니다. 가격대는 앞서 확인해 보셨겠지만은요. 고점이 굉장히 높은 고점, 가장 큰 고점이 50만 원대예요. 그 얘기는 대형주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했던 대형주의 흐름에서 급등도 잡아내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또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됐다고요? 가능했다고요? 보시는 캔들에서부터. 그럼 주봉상의 고점 더 확실하게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캔들 길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짐과 함께 어떻게 돼요? 유성형 발생되고 그리고 교수형 발생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서 뒷부분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의 흐름. 그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또 놓고 보시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됩니까? 주봉상의 기준에서. 앞서서 놓고 보실 때 일봉상에서는 많은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캔들이 많은 매도 사인을 내긴 했지만 미련이 남아서 어려웠다면 딱 하나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점에서 교수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빨간색이라 교수형인데 왜 빨간색이고 빨간색인데 왜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는지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시니까 항상 시장에서 손실이 나시는 겁니다. 이거 보신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캔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서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실 겁니다. 왜 옛날 종목권에서 내 손실률, 그림만 봐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트만 봐도. 그래서 내 옛날 손실률을 뒤집어 내느냐? 그 이유는 상승도 보시고 하락도 보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캔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캔들만을 놓고 내가 대응을 했다면 분명히 수익도 내고 손실을 내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격한 종목이지만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놓고 봐야 될 부분은요. 캔들 어떤 색을 사야 하나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조건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빨간 색깔이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파란 색깔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급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파란색에서도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빨간색에서도 급락이 나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가장 보편 타당한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초보자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거고요.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에서 편입하셔야 될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빨간색을 편입을 하세요. 내가 실력이 돼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골라서 들어가실 수 있지만 빨간색 들어가십시오. 그 이유는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거래일 동안을 놓고 볼 때 양봉의 개수가 많아져야 주봉이 어떻게 됩니까? 주봉이 양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주봉이 4개 이상 나와야 월봉이 빨간색이 많을 때 양봉이 되는 겁니다. 단순 기준으로 5거래일 동안에 3거래일 이상이 양봉이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빨간색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색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이런 화면이 되겠죠.
자, 검색식 조건을 넣는데요. 특정 일의 양봉 발생 종목 중에서 임의로 200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돌려봤어요. 어떻게? 그 다음 날도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거 HTS상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결과가 150개, 약 75%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어설프게 주식을 알아서 어설프게 분석을 해서 어설프게 매매를 해서 자꾸 손실 보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흔하고 가장 쉬워 보이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강의 자체를 캔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캔들에 대한 강의 들어갈 텐데요. 자, 제목도 한번 놓고 보셔야 되겠죠? 캔들의 구조입니다. 캔들의 구조.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벌써 짜증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계세요. 왜? 다 아는 자꾸 그림을 보여준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이쪽 캔들과 이쪽 캔들 색깔은 다른데 그렇다면은 왜 이런 반대되는 색깔이 나왔을까? 왜 그럴까? 그리고 이 캔들의 시가는 어디고 이 캔들의 시가는 어딜까? 답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리고 계시는데 아마 그곳에서도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모르니까. 전날 종가 대비해서 캔들이 형성되는지 시가 대비해서 캔들이 형성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볼게요. 양봉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빨간색이 나오려면 시가가 어디 써야 된다? 여기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종가 부분은 이 정도 라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꼬리가 달렸어요. 그런데 꼬리가 왜 달리는지조차도 또 모르세요. 꼬리가 언제 달립니까? 시가보다 내려가거나 혹은 종가보다 올라갔을 때에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 저점, 종가, 시가. 여기서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세요. 단어만 이해하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시가를 할 텐데 시가라는 것은 개장초 처음 시작된 가격이다. 아시겠죠? 종가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오늘 끝날 때 마감 형성된 가격이다. 그리고 장중에 저가와 고가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그림이든 똑같은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시가와 종가는 무조건 몸통이라는 겁니다. 시가와 종가는 몸통. 우리가 태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몸통, 시가와 종가의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거래는 그림자다. 지금 조금 이해 안 되시죠? 막 애우려니까 귀찮고 힘드신데 느낌으로만 받으세요. 느낌으로만. 이게 나중에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그림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봉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당연히 위에서 형성돼야죠. 그죠? 이거 원래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서 너무 쉬운데 하시는 분들 사실 몰랐을 거예요. 시가가 위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 떨어지면서 종가는 시가보다 밑에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꼬리가 어디서 달리느냐, 왜 달리느냐, 그리고 몸통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몸통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캔들을 놓고 볼 때 가장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시가, 종가. 시가, 종가가 몸통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